형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여러 가지 사건 이후로 내 이제 마음 잡았어 내년은 내 거야 2014 mood swing just music brand new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졌지 이건 운동 후의 등목 어떤 래퍼든 내게 까불지 없어져 니들의 등목 부처인 척 해탈한 척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았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2년 동안 계속되어 오는 거리두기에 익숙해서 그런지 잘 실감이 안 난다. 이 마스크까지 벗으면 좀 실감이 나려나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치하는 불독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거리를 좀 더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거리를 좁혀서 오늘 민심 탐방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인환 변호사 나와주셨고요. 이재환 경남도당 대변인, 전 대변인이죠.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은 이 MBC 올 스튜디오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매우 익숙하죠. 저는 20년간 국회의원 선거 5번 하면서 여기서 다 토론회를 했으니까 네.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뭐 결과는 굳이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 얘기하면 슬픈 곳이죠. 법정 토론회를 여기서 많이 했었죠. 이 대변도 이 MBC 홀에서 법정 토론회 한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두 번 출마한 것 중에 이제 2019년에 한 번 여기서 했는데 저한테는 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2019년 재보궐선거면 예, 여영국 후보와 손석형 후보 예, 사이에서. 그때 이제 한 후보분은 불참을 하셨고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싸우시는 거예요 토론회 때. 이게 정책적 경쟁을 하지 않고 싸우니까 그때 짤도 나와 있는데 막내인 제가 중재를 하는 거죠. 네. 난 토론하러 왔는데 중재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정치 현장보다도 예전에 그 이택님 사회자가 한 그 주부가요 열창인가? 네네네. 거의 여기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택님입니다. 그 시절이 약간 그립기도 해요. 출연했어요. 아니, 저는 청중으로 봤죠. 예. 그랬군요. 여기 뜨거운 곳이었죠. 잘못하면 라떼는 되는데. 그 이재환 대변인은 아직 그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청년에 예. 속하는데 예. 청년 중에도 뭐 중진이라면서요. 제가 81년생은 MZ세대 끝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중진. 뭘 하면은 중진이긴 한데 나름. 매우 중진이죠, 저는. 근데 청년 축에 속한다면서요. 횟수로는 중진인데 그 중진 안에서는 그래도 청년급에 속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중진 청년과 청년 중진이 함께 민생 탐방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민생 탐방을 해봐야 될 곳이 이제 밀양창녕이잖아요. 밀양창녕 굉장히 좀 걸출한 정치인들이 좀 많았어요. 예. 국민의힘 쪽은 어떻습니까? 전국적 인물이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후보, 얼마 전에 끝난 대선 후보였으면서 대구시장에 출마 홍준표 의원이 장녕 출신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보수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김용갑 전 의원이 있는데요. 네. 그 15대 때 무소속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 밀양에서 당선되고 16대부터 장녕 이렇게 했었는데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대통령 직선제를 한 87 민주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 관련해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네. 그런 인물로서 좀 굉장히 좀 보수의 거의 상징 같은 인물이 장녕 출신. 뭐 품격 있는 보수 이런 그때 수식어도 좀. 예,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지역에 출신. 여기 우리 민주당은 특히 이제 창녕 지역이 민주당이 이제 걸출한 그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뭐 박원순, 박영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었습니다. 김태랑 전 최고위원 이분들이 새천년 이제 민주당 시절에. 그렇죠.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사무총장까지 했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열린우리당 때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는데 또 이 창녕뿐만 아니라 밀양도 보면 우리 당에서 이제 이렇게 배출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뺏긴 이제 엄영수 전 시장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네. 열린우리당으로 배출을 했는데 결국 이제 당적을 옮겨간. 그렇지만 어쨌든 밀양 창녕이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화수분 같은 네. 자꾸 쏟아냈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수확을 못했습니다만은 계속 정치인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김용문 전 차관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왜 이렇게 좋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 딴 당으로 하고 김용문 전 뺏겼죠? 차관님이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40%를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무소속으로 시장에 나와서도 40%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끝까지 케어하지 못하고 또 지키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보면 경남이 뭐 동남벨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내륙 지역에 이렇게 그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고 많은 인물들이 그렇죠, 있어서 예. 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자, 그래서 밀양창녕 민심 탐방을 할 텐데요. 저희 세 사람이 이 밀양창녕 딱 접경 지역에서 현장 오프닝을 해봤습니다. 보시죠. 근데 여기 어디고? 모르겠어요, 형님. 요 그냥 오라에서 왔는데 이거 뭐 시골 다 이거 돼요, 진짜. 아 이게
경계. 경계? 저쪽은 창녕, 예. 이쪽은 밀양, 예. 건너는 이제 범포. 아, 네. 그 경계 지점에 사는구나. 어. 근데 밥은 먹는가? 아니 밥도 안 주고 아까 아침에 보니까 초코까지 하나 달랑 주던데 형님은요? 아, 나는 뭐 먹고 왔지만은 또 밥 얘기하면 또 내가 우리 MBC가 밥도 안 주고 밥 먼저 먹고 해야지.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진짜 일단 오라서 가긴 가는데 가면 뭐 주겠지. 녹화 잘 끝내고 밥 먹고 하자고. 미량하면 근데 돼지국밥 아닙니까? 아, 맞네. 아 돼지국밥. 한 개 살게. 알겠습니다 형님. Well, I've been waiting like all week long. And the DJ's playing our favorite. 네, 여기는 지금 밀양 창녕 딱 가운데 지역입니다. 이쪽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반학교라고 이쪽에서 이쪽 방향은 밀양이고요. 저쪽이 창녕이죠? 창녕.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마주 보이는 이곳이 이제 낙동강이 앞에 있는데 건너면 창원, 범포. 범포에 보면은 주로 하변이 한 번씩 등장을 하던데 그게. 범포 수변공원 네네. 거기는 많은 그 텐트 차박자들한테는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하변은 모든 게 차박이냐 아니냐. 자, 이게 지금 밀양, 창녕. 이 두 분은 근데 그나저나 두 분은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패널로 네, 잘합니다. 방송에서는 네. 처음입니다. 이 대변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하변한테 할 얘기가 되게 많다 그러던데. 제가 채권자입니다. 지금. 채권자요? 예, 하변이 저한테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돈 빌렸어요? 아니 오래전에 예. 내가 밥 한번 살게 한 거를 예. 아직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 2016년도에 좀 중요한 이야기로 통화하고 밥을 산 데서 저한테 미안한 게 있어서. 그때 두 분 다 총선 출마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해원구와 성산구였죠. 네네네. 좀 이제 하변께서 미안해서 내가 밥을 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4년이 지나서 2020년에 그 창원 상나의 모 교회에서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밥 언제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아. 그랬더니 네. 우리 하변께서 뭐라고 하실게요? 뭐라고 했어요? 직접 한번. 아니 이 사람아 정치인 말을 다 믿냐고? 정치인 말을 다 믿냐고? 아니 정치인 말을 철저까지 믿는 우리 이대변도 정치인. 야, 그렇구나. 정치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밥 한 번 먹자는 내 인사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채권으로 믿는다는 거는 너무 순진한 거지. 자, 채권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이- 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얘기해줘. 여기 변호사 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나가다가 밥 한번 먹자 이게 아니라 네.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밥을 한번 먹자 했고 그렇죠. 또 만날 때마다 제가 밥을 언제 먹냐 물었을 때 곧 먹자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니까 우리 하변께서 또 한마디 하셨죠. 억울하면 소송해라. 아니 그런데 지나가다 인사말로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랬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밥 먹자고 하면 그것도 좀 그죠? 민폐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왔지. 자, 밀양 창녕 왔잖아요. 밀양 창녕 제일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한전 송전탑 맞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그 민주당 경남도당의 장영달 위원장 계실 때 네.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투쟁하시는 그렇죠. 그 주민들을 많이 네. 도와드렸거든요. 네. 또 저는 그때 변호사로서 그 구속 그 영장 실질심사 맞습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주민을 제가 변론을 해서 네. 영장을 기각시킨 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맞습니다. 그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기억도 있고 정말 좀 끔찍한 일들이었는데 뭐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사실 좀 아픈 일들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은 또 송전탑이 다 들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우리 이 대변은 밀양 창녕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작년하면 딱 하나가 떠오르죠. 네. 영화 있잖아요. 하와이로 가라. 북 하와이. 북극 하와이. 북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과거에는 한때 신혼여행지의 네네. 명소였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1979년도가 정점으로 해가지고 네네. 거의 뭐 수학여행이나 안 가는 사람이 없었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1990년도부터 점점 쇠락의 길을 갔다가 네네. 2017년도에 안타깝게 문을 닫았는데 안타깝죠. 그래도 저희 경남 하면은 북극 하와이가 네. 전국적인 명소였는데 경영난으로 문 닫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2017년인데 북극 하와이가 마지막 영업하던 날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그 뉴스를 전했어요. 예, 그런 적이 기억이 나네요. 38년 동안 관광객을 맞이하던 문이 닫혔습니다. 북극 하와이 노사는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해 옛 명성을 이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북극 하와이도 나왔지만 모 포털에 검색해가지고 밀양 이렇게 하면은 영화 밀양. 밀양, 그 송강호 네, 맞아요. 전도연 나온. 예. 이게 좀 많이 지금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이죠. 저는 밀양하면
이 독립운동가들의 뭐 고장 이런 게 좀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김원봉 선생님. 약산 김원봉 그렇죠. 선생님도 예. 있고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렇죠. 이거. 영화 암살이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렇지, 맞습니다. 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아니 저는 그 대사를 딱 보면서 야 밀양이 각인 되겠구나. 네. 역사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그 고장에 대한 한마디가 그렇죠. 전 국민에게 그 고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밀양에는 실제로 보면 밀양 독립운동 기념관도 일단 관에서 지은 게 있지만 실제로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의 생가에도 보면 그 의열단 기념관, 의열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있는데 김원봉 선생이 나중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이게 북쪽으로 가면서 북한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서 역사 재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최근에 다시 이제 이런 게 재조명이 되고 또 기념관까지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밀양 창녕 여러 선거가 있었죠. 밀양 창녕하면 떠오르는 선거 인물 누가 있을까요? 아 저는 전 시장 국회의원이었던 엄영수 전 네. 시장님하고 또 현 시장님 박일호 시장님 두 분 다 네. 저랑 연이 있습니다. 엄명수 의원은 처음에 시장 그렇죠. 열린우리당, 엄영수 열린우리당 전 공천을 시장 전 받았죠. 의원님은 열린우리당으로 네. 시장이 되셨다가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꿔서 국회의원이 네. 되셨다가 나중에는 좀 중도 하차하셨고 그리고 박 시장님, 현 시장님은 저랑 제가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법무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그때 청와대 파견 그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그때 참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밥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밥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예, 밥도 그랬구나. 그렇죠. 제가 아까 밥을 못 샀는데 밥을 얻어먹고 네. 그래 이분이 참 고향에 가서 일을 하시겠다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네. 관 시장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이 대변은 밀양 창녕하면 떠오르는 선거 인물 누가 있을까요? 밀양 창녕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이제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세가 강해요. 그다음에 역대 대선을 보면은 항상 보수 정당 경남의 득표율보다 항상 높은 득표를 받았거든요. 경남 평균 득표율보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의 공천을 받은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국회의원에서 당선이 됐는데 현 국회의원이신 조혜진 의원이 네. 이제 17대 18대 하시고 그 18대 19대 20대 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소속으로 이제 공천 받았던 분은 거의 박빙의 승부로 갔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분은 공천을 떠나서 지역에 대한 그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몇 번 이제 배웠어요. 또 이제 대선 캠프에서도 뵙기도 하고 몇 번 배웠는데 굉장히 젠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조금 배우고 싶어서 네.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그 이상조 전 시장 계시죠? 예.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정을 좀 잘하셨는데 그 기억이 나요. 밀양에 뭐 옛날에 새마을호가 다니는 시절이었을 거예요. 새마을호 정치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이제 참모들과 함께 이 중앙부처에 이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협의차 이제 갈 때 그 식당 칸이 있잖아요, 그죠? 예, 식당 칸에 옛날에는 있었죠. 이렇게 예.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책회의를 하던 모습도 있었는데 뭐 또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좀 기억이 좀 나네요. 예, 그런 분들 밀양 창녕에 정말 좀 많은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민심 탐방으로 갈 텐데 자연스럽게 뭐 밀양으로 지금 저는 가실 밀양 쪽으로, 거고, 그죠? 예. 창녕으로 가실 거고. 예. 창녕에 어떤 분들 좀 만났으면 합니까? 오늘 창녕 전체가 창녕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눠서 한번 만나뵈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먼데 굉장히 큰데요. 예. 네. 근데 뭐 오늘 조금 제가 우리 그 하빈님과 같이 팬에서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왜 제가 목이 없는데 같이 목이 없는 분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왜 나를 달고 가고 그래요? 지난번 사천편 할 때 우리 이 대변은 이게 목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있었죠. 네, 목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 목이 어디예요? 근데 이거 목이 어디예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머플러인데 네. 제가 목이 짧아서 머리와 목과 몸이 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목이 짧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하네요. 약간 이렇게 뭐 어딘가에 이렇게 목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뭐 목이 그다지 뭐 그런가요? 저 뭐 목단 예. 목단을 하죠 우리 그냥. 예, 목단을. 목단. 저는 그 밀양에서 이제 삼낭진 교통의 요진 네. 삼낭진 또 얼음골 사과가 또 유명하니까 아, 그렇죠, 얼음골도 그렇죠. 한번 가보고 또 밀양 읍내에서 또 다양한 주민들을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심탐방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도 정도. 자, 가져오세요. 네. 가져오세요. 잠깐만, 창녕은 이쪽으로 가고 밀양 밀양 나 이리 가야 되는데. 네네네. 같이 가요. 밥 산다니까. 네, 다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들 목이 좀 짧네요. 아니 저희 모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면 좀 이렇게 되고요.
엄영수 전 시장님은 아까 보니까 개그맨 엄영수 씨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아마 띠동갑 정도 나이 차이가 12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좀 가까이 네. 엄영수 시장과 그 엄영수 개그맨의 찍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심 탐방 하러 먼저 간 곳이 이제 밀양이었잖아요. 그죠? 네. 예, 하변의 밀양 민심 탐방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삼낭진에 있는 딸기 농장에 왔습니다. 딸기하면 우리 경남에 전에 어떤 도지사님 때 통일 딸기가 생각나는데 지금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딸기 재배와 관련된 농민 한분 만나가지고 또 지역의 현안 또 농사에 관해서 이 동네의 문제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십니까? 저희 삼당진에는 아마 거의가 대다수가 딸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감, 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고추도 좀 하고 토마토 조금 하고. 삼낭진에는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팜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현지의 농민으로서 이 스마트팜 단지를 바라보는 또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 딸기나 뭐 어떤 작물에서 스마트팜 이걸 함으로 해서 특히 우리 신기술을 도입해서 네. 좀 더 보다 저 우리 농민들의 효율적인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좋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예. 아이고, 네. 진짜 선거가 코앞인데요. 그 시장이나 또 의원님 이 당선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 공부도 좀 하고 공부. 또 밀양 시민들과 접촉도 자주 갖고 네. 대화도 자주 갖고 해주시는 그런 시장님이나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서민들이 잘 가는 곳이죠. 미용실에 원장님 한번 뵙고 동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최근에 밀양에 보면 그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이 되고 또 나노 산단도 조성이 되면서 뭔가 변화를 많이 꾀하려고 하고 있고 부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시는 그 체감하는 그 느낌은 어때요? 일단은 많이 기대가 좀 크고요. 네. 예. 그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인구가 막 줄고 그러는데 밀양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밀양 분위기는 젊은이들도 좀 많이 그렇게 외부로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기가 그나마 많이 예, 네. 좋아져 있어서 환경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뭐 관광 쪽으로도 유치가 좀 지금 현재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선거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새로 시장 그리고 의회 의원을 뽑아야 될 텐데 누가 돼도 당선될 텐데 새롭게 당선될 분들에 대해서 꼭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되든 네. 내세우는 공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약을 네. 최대한 네. 번복하시지 마시고 번복하지 말고. 지켜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아, 네. 네, 그게 저희와 약속인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밀양 산내면 얼음골에 와 있습니다. 밀양하면 얼음골, 또 얼음골하면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산내면 사과 농원단지에 왔는데 사과 재배하는 농민 한 분 만나 뵙고 또 얼음골 또 이 산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예. 그 사과 나무에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 꽃모가리가 터트리도 지금 우리 농가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올해는 그 벌 수량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죽었다 하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꽃이 피면은 저희 농가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과류를 해서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인력난이 굉장히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수정을 다 사람이 다 해야 되는가 봐요. 사람이 거의 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파는 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팔로가 다 개개인적으로 얼음이 억수로 많지 다. 네. 근데 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는데 또 이 특배비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얼음골 사가 그래도 좀 비싼데 또 특배비까지 우리 소비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되니까 5,000원씩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고 네. 우리 그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특배 네. 보조 박스, 이제 뭐 특배 우리가 보내는 보조금 같은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여름에 성수기 때는 실제로 손님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 차가 막혀서 다 돌아가시고 네. 우리 어른골 사과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그 겨울에가 네. 훨씬 더 네. 사과를 팔 수 있는 조건이 좋는데 겨울에는 실제로 그 손님이 안 오시잖아요. 네. 이 겨울에 어떤 얼음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뭐 얼음 축제다든지 네. 이런 걸 해서 우리 얼음골 사과가 더 소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포 산단인데요. 사포 산단의 어느 한 현장을 방문해서 제조업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의 그 좀 직접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산업단지에 들어와 보니까 공장이 크고 많아요. 예, 예. 주로 어떤 업종들이 이 산단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로 이제 지금 큰 회사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 네. 부품 업체들이 몇 개 있고, 네. 그다음에 중장비 업체들이 있고, 예. 뭐 전자회사 좀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저 상동부터 해서 네.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고 네.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있고 특히나 이제 밀양 이쪽은 물리적으로 네. 보면 지리적 위치가 참 좋습니다. 아, 예. 그 행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느낀 거, 예. 또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밀양에 공장을 지을 때 네. 그 밀양시 네. 공무원이 진짜 아침에 새벽같이 공사하는데 빵도 사주고 네. 막 지원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갔다가 우리 또 시청의 민원 서류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자기가 직접 챙겨서 직접, 예. 해주고 이래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가 한 10년 전인데 네. 그때 2011년도 13년도 요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참에 네. 일에 지원을 잘하는 네. 밀양시로 옮기자. 그래서 공장을 옮기게 된 겁니다. 밀양으로.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밀양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딸기 농장, 그리고 사과 재배 농민,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현장까지 제가 느낀 거는 밀양하면 흔히 농업 기반 어떤 도시로 알았는데 관광이라든지 근데 나노 산단이라든지 스마트팜 그리고 각종 산업단지에서 여러 제조업체들이 여기가 물류가 좋다면서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밀양이 점점 경쟁력을 더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밀양 곳곳을 우리 하변께서 열심히 좀 다니셨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변이 뽑은 밀양 미심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해 보셨을까요? 조짐이 좋다. 조짐이 좋다요? 예.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번 탐방은 저에게 어떤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네. 아까 방송에도 보셨듯이 또 미용실 원장님이 청년이 더 늘어난다, 안 네. 떠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부분 도시들은 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해보니까 인구는 뭐 이렇게 늘지 않고 행안부가 전국에 89곳 인구 감소 지역 선정할 만큼 밀양시도 네.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구는 다른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처럼 인구는 줄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럼 왜 이런 느낌을 가질까 하고 제가 또 더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밀양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 고용이 10%가 늘어가서 45%가 되고 네네. 또 취업자 수가 2,900명이 늘어서 좀 이렇게 호황으로 되는 느낌이에요.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밀양시 전체에 이제 한 5만 9천 명이 취업자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대부분은 보면 지방 소도시는 그렇잖아요. 대도시에서 집은 대도시에 있고 여기 출근해서 일을 하잖아요. 주소는 딴 데 두고. 근데 밀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은 오히려 1,700명이 줄고 네. 밀양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3,2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소지는 타 지역인데 밀양으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은 줄고, 예. 타 지역에서 이제 밀양의 주소를 옮겨서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이 3,200명이 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라지는 사람은 조용히 안 보일 텐데 늘은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서 다니니까 이 원장님 같은 분들에게는 이게 뭔가가 좀
그 뭔가 살아난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서 그런 면으로 이제 조짐이 좋다라는 거고 또 하부께서 이제 뭐 밀양 미신탐방 와서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서 이 뭐 긍정적 착시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예. 왜냐하면 나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네. 뭐 절대 인구수는 줄고 왜냐하면 밀양 같은 경우도 460명이 태어나면 1,200명이 사망하는 그래서 네. 자연적 감소형 도시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짐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또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밀양시는 조짐이 좋다. 저는 네.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해 봤던 게 이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같이 이렇게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정주 정주여건이죠. 여건이죠. 예. 이 경남에 우리가 민심탐방 다니다 보면은 이 일자리만 는 지역들이 뭐 대표적으로 고성이라든지 사천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인구가 늘지 않아요. 네. 정주 여건이 별로거든요. 그렇죠. 정주 여건, 그러니까 아파트만 굉장히 늘어난 지역이 뭐 진주, 양산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일자리는 좀 그다지 같이 좀 비례하지 않았던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밀양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 밀양에서 부산까지가 31km예요. 네. 부산이 47km고 창원이 31km. 맞습니다. 울산도 50km밖에 안 됩니다. 대구는 43km고. 부산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 같은 경우 창원의 끝 용원에서 창원의 끝 진동까지가 55km예요. 네. 창원 영내 이동보다도 인근 대도시와 거리가 가깝고 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나노 산단의 삼양식품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공장을 크게 진 게 부산 신항하고 가까우니까 물류로 수출하기가 매우 좋은. 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그렇죠. 그래서 점점 조짐이 좋은 전망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연간 9억 개 라면 생산 공장이 지금 그쪽에 들어서는데 그렇죠. 네. 뭐 보강이라든지 동서발전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도 지금 밀양에 지금 이주를 해오는 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정주 여건 좋아졌다는데 밀양에 최근에 새로운 브랜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럼 이런 점이 더더욱 있고.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겠네요. 예. 또 하나가 특이했던 점이요. 그러면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요즘 워낙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러는데 밀양이 이제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다는 거거든요.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밀양이 이렇게 이제 기업체가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섰는데 뭐 대표적으로 아까 뭐 공무원 얘기했습니다만 그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6급인가 7급 시절에 예. 아침에 새벽에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그 인부들을 좀 독려하고 필요한 게 없냐라고 이제 이렇게 뭐 간식도 사다 드리고 공무원 자기 공장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청으로 출근해서 뭐 필요한 민원 서류라든지 이런 걸 다시 받아와서 시청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 민원 서류까지 공무원이 직접 그렇죠. 받아서 예. 그분이 지금 뭐 밀양의 사무관, 투자유치과장이 현재 돼 있다라고 나중에 후일담을 들었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 여기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게 스마트팜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 스마트팜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게 이 팜, 6차 산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식량 안보에 한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청년 그 어떤 일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같은 그 대기업은 전국 곳곳에 다 둘 수는 없지만 농업은 전국 곳곳에 다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흙묻고 또 막 이게 하루 종일 그 땡볕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팜은 이런 뭐 실험실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전자기기를 조작하면서 이렇게 좀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농식품부에서 청년 스마트팜 교육하는데 200명 모집에 600명이 올 정도로 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보육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보육센터가 지난해 9월 벌써 이제 들어서 있죠, 그죠? 아까 우리 그 농민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농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놓고 본다면 사실 밀양이 이 테마를 잘 잡았고 이것을 점점 늘리면 이 어떤 청년들을 모으는데 좋은 호재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스마트팜, 밀양의 스마트팜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게 처음에 진행될 때 지자체마다 사실 좀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남해도 그렇고 이제 거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밀양에서 이제 이게 뭐 3대1의 경쟁률을 듣고 이제 했다는데 밀양이 왜 이렇게 이제 농업의 첨단을 좀 앞서는데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까? 따져보면 이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이제 밀양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이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장무부 이렇게 좀 복잡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곳이 우리나라의 각종 뭐 벼를 새롭게 만드는 기술들이 전부 이곳에 나왔고 뭐 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작물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보급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양이 굉장히 농법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제일 첨단을 달리는 지역이었다. 그게 이제 결실이 스마트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매우 조짐이 좋습니다. 네. 밀양에 또 아까 뭐 독립운동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나 밀양 사람. 제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 독립운동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 서훈을 받은 사람이 이 76명인데 그중에 26명이 밀양 출신이라고요. 뭐 이름을 다 나열하기도 진짜 너무 많을 정도인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게 뭐 독립운동의 가장 처음 시작이라면 이제 3.1 독립운동. 이 3.1 독립선언문에 이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윤세복, 손일민, 황상규 이런 밀양 출신 세 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의열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조선민족혁명당,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창설까지 독립운동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주도한 인물들이 다들 밀양 출신이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나. 좀 뼈대가 있는 도시군요. 그렇습니다. 김원봉이 알려져 있지만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상규 네. 그분이 이제 김원봉의 고모 부이면서 의열단을 창립하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조명을 받아야 될 거는 김원봉이라는 분도 있지만은 황상규 그분을 좀 더 조명을 받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 이제 김원봉 생도 그 이제 월북 때문에 사실 좀 조명하는데 굉장히 늦은 오랜 세월이 좀 걸렸는데 조명해야 될 분들이 너무나 너무 많은 많습니다. 게 좀 밀양 출신 이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밀양 얘기는 오늘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이 대변이 창녕적 미심 탐방을 떠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프닝 후 저는 창녕으로 왔는데요. 지금 계신 이 자리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 접경지라서 그런지 도로 이름이 창밀로예요. 창녕과 밀양을 잇는 도로라는데 봄날처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쁜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비닐하우스 단지가 많은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이제 청도 한제 미나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항상 미나리는요 매니아층이 있대요. 과연 어떤 미나리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혹시나 거기면 좋겠습니다. 자, 주민분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여기 미나리 단지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하왕산 미나리 잠목반을 이루고 2014년도부터 미나리 단지를 군에서 지원을 받았어야 전체적으로 미나리를 대단지로 하고 있고 외부인들도 미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마을로 정착을 하셔갖고 거의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창녕에서 좀 북부권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이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왕산 산림욕장을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어갖고 모로네일을 지금 우리 간지 청가마을에서 모로네일을 하왕산 쪽을 올렸으면 좋고 또 둘째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특이하게 하왕산 미나리를 지금 활성화되고 참 잘하고 있어요. 전부 친환경 무농약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모로네일을 놓고 하면은 우리 하왕산 미나리 단지에도 낙후된 마을에 정말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새겨 듣고 예. 이제 각 후보자들이 잘 전달할 거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창녕의 대표적인 제조 산업단지인 대합산업단지거든요. 입지역 기업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넓네요. 주로 어떤 걸 만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 뒤에 보시는 그 요런 철강제들이 삼성전자 평택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장용 철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2년째 예. 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여기 입주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하시고 나서 지금 창녕군에서 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요? 초기에는 그런 지원보다도 일단 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은 보면 아시다시피 전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물류 문제 그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업 유치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어떤 지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여기는 기업 확인 조건은 참 좋은데 여기가 보면 낙동강하고 가깝게 있다가 보니까
이 오염 총량제의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전 그 대한민국 차원에서 네. 조금 늘려주시면은 조금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창녕의 대표적인 시장이 창녕읍 시장입니다. 3일과 8일이 장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야, 오늘이 마침 장날에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 역시 제가 좋아하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요. 온 김에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제 여기 시장이 창녕읍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시장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창녕읍 시장은 우리 1946년도에 개장된 걸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창녕읍 시장이 정말 그 옛날에는 활성화되었습니다. 제가 쉬기 전에는 보면은 하루에 5톤 터리기 3대 4대씩 와가지고 그렇게 활성화가 됐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유통 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저 미국 처리장에서 이래 또 이제 처리가 돼가지고 전부 마트로 이래 다 가버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출마자들이 어떤 공약을, 이게 우리 창녕읍 시장을 발전해서 어떤 공약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주차 시설 확보, 예. 제일 우선적인 게 주차 시설 확보, 이제 작년에도 이제 자꾸 이제 마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마트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마트는 허가를 안 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문화관도 짓고 지금 한 3층도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관도 짓고 또 지금 재래시장도 시설도 지금 또 확충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오늘 이나리 밭에서 시작했잖아요. 이나리 밭은 이제 창녕의 북부권,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전통시장은 중부권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부권에 해당하는 남지읍인데요. 남지는 유채꽃으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남부권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그 눈높이의 단체 정치인들은 단체장이나 기초도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은 조금 그 정치 수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발맞추고 부합하고.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남지읍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요? 창녕구 남일의 유책축제가 활성화되는 깃털이 되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 있어서 행정공무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보증보험 임대 보증금 찾기도 힘들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저희들의 민원 제기는 지금까지 남은 세대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 주민들 피눈물을 꼭 닦아 주셔가지고 주거 안정에 있어서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 대변의 창녕 민심 탐방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이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는요? 보물동상 창녕. 보물동산요? 예. 어떤 게 좀 보물로 보이던가요? 제가 창녕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창녕을 한번 북부, 중부, 남부를 가보니까는 산업부터 농업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대합 산단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가장 기본이 생산비 안에 운송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류의 편리함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교통과 그 도로가 편리한 거지 않습니까? 대합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약 30만 평 부지에 1,6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제 설립한 산업 단지인데요. 1조 8천억 원의 이제 효과와 2,000명의 교육 효과를 유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대합 산단 위치를 보시면은요. 지금 4차 철도망 교통 교역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합 IC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더욱더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는 거죠. 함양 울산간 도로도 그렇죠. 예. 그러면 북으로는 대구가 될 것이고, 남쪽으로는 창원이 될 것이고, 동쪽으로는 울산이 될 것이고, 서쪽으로는 전라도까지 이 교통의 요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단지도 지금 공사 중이고 3단지도 지금 계획 중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어쨌든 창녕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요.
황산 미나리 재배단지 이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황산 모노레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창녕군이 최근 2월 달에 그 중간 용역 보고를 했는데 아마 어디서부터 황산을 연결할지 뭐 지금 이제 그 옥천 계곡에서 갈지 아니면 이제 고안면에서 이제 갈지 이걸 6월 달에 결정을 한다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이고 특이한 점이요. 그 이장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제작진에게 정말 당부한 게 하나 있었는데 청도 한제 미나리는 저희 관광객들이 와서 삼겹살을 구워서 미나리랑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왜 황산 미나리는 이게 미나리를 사갈 수는 있어도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지 못하느냐 굉장히 좀 불만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식품위생법상 농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요, 지금 미나리를 하는 게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네. 그러면 비닐하우스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창녕군청에도 전화를 하고 왜 못하냐 그랬더니 조금은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어요. 군청에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실태가 있는 거. 그리고 다들 추측하는 게 이제 황산에 옛날에 화재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화재 때문에 아마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법규 때문에 못하는 건데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밀양할 때 적극 행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북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규제개혁 민관위원회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경북에서는 그 규제개혁 민간위원회에서 이제 농지법과 식품위생법을 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켰는데 예, 장령은 정작 자기들이 가진 그 자산이죠. 아까 보물이라 할 정도로 네.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왜 먹거리가 중요하냐? 그날 저희가 한 단을 샀지 않습니까? 네. 한 단을 6명이서 다 못 먹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한 단이 아니고 2단, 10단도 먹을 수 있겠죠. 예. 미나리와 삼겹살을 같이 먹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창녕에 가서 황산 미나리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가능한 게 편법은 있습니다. 네. 그 관광객들이 불판이랑 삼겹살을 자기가 가져와서 갖고 와서? 미나리를 사서 먹는 건 가능한데 어쨌든 편법이죠. 근데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북은 민관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좀 불편한 거다. 그리고 개선하자라고 해서 이제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조건이죠. 창녕이든 그 청도든 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경남은 그리고 창녕군은 이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 점은 좀 한번 되새겨봐야 될 점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창녕 뭐 지금 황산 미나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남지 주민 얘기가 그 덕진 7자 아파트죠. 예. 이제 그 임대에서 이제 분양 전환한 과정에서 굉장히 좀 파행이 좀 있었더라고요. 정리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그 시공사가 이제 임대주택을 짓고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시공사가 이제 그 분양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넘겨버린 거죠. 소유권 이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공고문이 나간 것은 임대 사업자가 변경돼도 특별한 피해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나갔는데 정작 이제 임대 사업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이 네. 실효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 데다가 또 하나 이제 이 주택 그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이제 그 분양업체가 부도가 나버려요. 네. 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니까 국민은행 측에서는 뭐하냐 해소하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경매 처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소송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제대로 뭐 그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그런 게 못하는 게 없죠. 이제 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임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그 임대 전환 사업자라 하더라도 창녕군이 이 분양 전환하는 걸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창녕군이 뭘 하고 있대요? 제가 지금 왜 이걸 만졌냐? 그 창녕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한 분이 이제 절규의 글을 올리셨어요. 거기 보시면 제가 그 답변글을 2019년 7월 31일자 답변글인데요. 그 뭐냐면은 조치 결과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우리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 새로운 임대 사업자에게. 예, 그렇죠. 네. 하지만 노력한다 이것뿐인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도대체 정작 이 분양 전환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우리 군청에서는 우리가 미안하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만남을 몇 번 했다. 가입 법칙을 몇 번 했다. 고짐이 뭐 했다 뭐 했는데 제가 주민이라면 그냥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행정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검찰도 아닌데 뭐 어떻게 뭐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은 뭐 예산을 거기에 뭐 사인 간에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가 답답한 그런 현실이다. 저는 우리 동네 사례에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 주민들은 그래도 고맙고
또 그 노력에서 예를 들면 당장 행정은 어렵더라도 뭐 LH라든지 또 그런 동네 그런 어떤 기관에 연계해줘가지고 풀어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노력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또 하나 창녕 민심 탐방하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때 창녕이 이 낙동강 모래 때문에 부자 동네였는데 모래 때문에 정말 순환을 겪었다. 한때는 그 부산 서울 가서 어디서 왔니라고 하면 창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 북악 하와이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는 우포에서 왔어요.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 전 구수 2명이 모래 때문에 사실 네. 뭐 구속되는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모래를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군의 재정에도 기여할 정도로 모래가 활성화됐어요. 그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다 보고 즉 이익이 나다 보니까 이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4회 지방선거 때 이제 군수 주벌이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었는데 네. 밀양 창녕의 우리 민심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이번 지방선거 과연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 그다음에 누가 당선이 될지 이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밀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지방선거 전망해 주시죠. 밀양의 지방선거, 뭐 특히 이제 시장선거, 뭐 시의원 선거인데 시장선거에 관한 한 글쎄 제가 뭐 다녀봐도 그 뭐 이렇게 딱히 그 뭐 큰 불평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또 당분간 현 시장이 특별히 뭐 큰 과가 없는 한 뭐 그냥 적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다라는 국민의힘 쪽에는 그렇게 전망하고 이제 저희 그 민주당 계열에 있어서는 매우 아쉬운 것이죠. 예전에 열린우리당의 엄용수 시장을 저희가 또 당직 이탈할 수밖에 바라만 봤고 그리고 김영문 전 차관 같은 경우도 좋은 분이었는데 저희가 잡지를 못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여기서 조성한 우리 그 전 서장님이 애를 썼지만 큰 반영을 못 가져온 곳이거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쳐다보고 있는 곳은 이제 밀양시 의회입니다. 맞습니다. 13명 중에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 의회 의원들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해서 유력한 정치인으로 될 때까지 그러니까 C로 치면 이제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서 수학기는 멀었는데 미래가 있는 특히 이제 그 이현우 시의원 같은 경우는 1990년생이거든요.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에 전국 최연소가 용인의 1991년생 시의원이었는데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 거의 최연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젊은 어떤 민주당의 인사가 지역에서 터잡고 또 성장해서 유력한 정치인으로 또 오른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서는 또 뭐 바라볼 수 있는 희망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변이 밀양 민심 탐방 키워드를 아까 조짐이 좋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장의 조짐은 별로인데 또 미래의 씨앗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첫 술에 배부르기야 하겠습니까? 우리 점점? 과거에는 키워서 딴 데 보내고 키워서 멀리 보내서 안 돌아오고 네.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 지역에서 터잡고 큰 사람들이 지역에서 유력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요즘에 분위기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네, 동네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조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대변이 창녕 지방선거 전망해 주시죠. 일단 하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씨를 뿌려서 안 뺏겨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뭐 보수 정당이 워낙 강세인 지역이고 조금 이제 아까 저기 5명 정도 진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다양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민주당 시장 후보가 41%를 득표하면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21대 총선에 보면 다시 원점을 회귀가 돼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도 원래대로 가면은 조금 아무래도 보수 정당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늘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그 보수 정당에 즉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해서 항상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고 주민 앞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특히 창녕, 덕진 7차 부분은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거기 군수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정개특위 그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죠. 도의원은 지금 확정이 됐는데 경남은 지금 이제 지역구 52석인데 6석이 늘어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창녕이 인구가 6만 명이 간신히 넘었는데 인구 5만 명 이상은 그 도의원 선거구 2명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거창 그리고 창녕 그 함안 고성 4곳이죠. 그대로 이제 도의원 2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창원하고 양산이 도의원 선거구가 2개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진주하고 김해가 2개 늘어난 게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창녕은 도의원 선거구 그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정치하는 불독 오늘은 그 밀양 창녕의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주민들과의 거리를 좀 더 좁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욕심을 내자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과 주민 사이 그리고 주민과 후보자들 사이에 이 거리도 좀 더 좁혀보는 욕심을 내봤으면 합니다. 자, 정치하는 불독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끝나고 밀대 하셨어요? 밀대 몰라요? 밀대 청소? 밀대 청소 말고 그때가 뭐예요?